안녕하세요, 박사님들. 동인가주스터디 동정민 앵커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지난 시간에 장동혁은 누구인가? 장동혁 인물에 포커스를 맞췄다면, 자, 오늘은요, 국민의힘 지도부를 한번 해부해 보려고 합니다.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드디어 대진표가 짜여진 거예요. 예. 이재명 대통령, 정청래 민주당 지도부, 장동혁 국민의힘 지도부, 이 지도부, 여야 지도부와 지금 이재명 정부가 내년 지방선거를 이제 격돌을 하게 됩니다. 그 장수들이 다 정해진 거예요. 그 장수가 정해졌으면 정치를 이해하려면 그 장수가 누구누구인지 면면을 봐야겠죠. 그러면서 비교도 한번 해보고요. 자, 오늘 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쫙 앉았습니다. 여러분 얼굴 한번 보십시오. 좀 작을까봐 제가 크게 밑에 쫙 붙여놨습니다. 이들은 누구이고 이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제가 오늘 해부를 해볼 겁니다. 이렇게 보니까 진짜 지도부가 좀 바뀌었다라는 느낌이 좀 드네요. 지금 시작합니다. 동투더 뉴스. 자, 국민의힘 지도부가 완성이 됐습니다. 누굽니까? 살펴보겠습니다. 자, 송원석 원내대표. 여기다 붙일게요. 왜냐면 투톱이에요. 당대표와 원내대표. 이걸 한번 보셔야 돼요. 국민의힘 최고위원회가 이제 구성이 되잖아요. 이제 최고 의결기구죠. 거기에 의결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제가 붙여놓은 이 사람들입니다. 1명, 2명, 3명, 4명, 5, 6, 7, 8, 9명. 9명의 의결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표결을 통해서 사실상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지난번에 기억나시죠? 장동혁 대표가 수석 최고위원일 때 수석 최고위원 물러나고 쫙 물러나면서 한동훈 대표 지도부 무너졌잖아요. 이들이 만약에 마음 먹고 그냥 다 사퇴를 해버리면 장동혁 지도부도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와의 관계도 잘 보셔야 되고, 과연 이들이 이 9명이 당을 어느 쪽으로 끌고 갈지 이들의 성향도 잘 보셔야 되고 이들의 지역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그가 지금 서 있는 위치가 어딘지를 오늘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박사님들. 왜냐하면 그래야 국민의힘이 앞으로 어떻게 갈 건지 미래를 예측해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람, 물론 다른 사람들의 임기는 전당대회를 뽑힌 최고위원들의 임기는 장동혁 대표까지 해서 2년입니다. 2년. 하지만 원내대표는 임기가 1년이니까 내년까지겠죠. 송원석 원내대표. 하지만 힘은 가장 세죠. 원내 수장이니까요. 자, 송원석 원내대표 누굴까요? 62세. 장동혁 대표 조금 나이 많고 경북 김천 출신, TK 출신이죠. 그 다음에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입니다. 그리고 삼선 의원이죠. 자, 송원석 대표는 옛 친윤, 그러니까 주류 세력의 힘을 받고 원내대표가 됐어요.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 옛 친윤들, 그 다음에 TK, 완전 주류 중에 주류가 원내대표인데, 이 송원석 원내대표와 장동혁 대표는 사이가 상당히 좋습니다. 서로 이렇게 힘을 주고받는, 밀어주는 서로 사이죠. 예. 자, 최고위원 중에 이제 최고위원을 먼저 살펴볼 텐데요. 최고위원 중에 가장 이번 전당대회에서 표를 많이 얻은 사람은 바로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입니다. 인지도가 높죠. 왜냐하면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진 인물이니까요. 60세에 경북 상주 출신인데 지역구는 서울 서초을, 서울이에요. 초선이고요. SBS와 TV조선 앵커 출신이죠. 신동욱 최고위원도 지금 보면 쌍권 체제 때 수석 대변인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쌍권이 결국 옛 친윤 주류의 핵심이잖아요. 이 두 사람이. 그러니까 국민의힘 주류의 핵심.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성향이 송원석 원내대표나 신동욱 최고위원은 의원들의 주류 세력의 힘을 입어서 이번에 이제 지도부로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전당대회에서 가장 돌풍이라면 바로 이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두 번째로 표를 많이 얻은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인데요. 프로필 한번 볼게요. 47세, 상당히 젊죠? 40대 후반. 부산 출신, 부산 사나이라고 본인을 얘기하더군요. 기업인 출신이에요. 정치를 시작한 지가 아주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원내의 국회의원은 아니죠. 원외 인사로 볼 수 있고. 그래서 김민수 최고위원은 어떤 사람인가 한번 찾아봤더니 2019년에 이 사람이 이제 성남 분당에서 주로 이제 활동한 정치인이 되는데
2019년에 오디션으로 당협위원장을 뽑았나 봐요. 당시 자유한국당에. 그때 성남 분당의 당협위원장으로 오디션을 거쳐서 상당히 말을 잘하잖아요. 그죠? 대변인도 오래 했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듬해 2020년 총선 때 민주당 김병욱 의원, 지금은 대통령실에 지금 정무비서관으로 가 있죠. 여기 근데 아깝게 집니다. 아깝게 지고 나서 주로 정치를 누구와 함께 하냐면 나경원 의원하고 함께 해요. 그래서 나경원 의원이 2023년에 전당대회 나왔을 때 이제 대변인으로 같이 했고,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김기현 대표 나오고 이제 주저앉잖아요. 그래서 김기현 대표 시절에는 대변인을 해요. 당 대변인 하다가 작년에 나경원 의원이 또 전당대회 나왔잖아요. 그때가 언제냐면 한동훈 대표 될 때, 한동훈, 원희룡, 뭐 나경원, 윤상현 나왔을 때, 그때 또 나경원 캠프에 대변인을 합니다. 권영세 대표 시절에도 대변인이 됐는데 얼마 못하고 사퇴를 해요. 왜냐하면 계엄을 약간 옹호하는 발언을 하거든요. 12.3 계엄은 과천 상륙작전이다 이러면서 계엄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면서, 당시에 이제 쌍권 체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반대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논란을 빚고 물러납니다. 물러나면서도 본인은 자신의 소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그게 광장으로 가서 세이브 더 코리아 광장 연설을 하면서 이 흔히 말하는 윤 어게인과 이제 장외의 강성 지지층의 세를 얻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번에 전당대회에서 당선이 됩니다. 자, 보면 가장 강성 목소리를 많이 내죠. 지금도 보면 이제 최고위원 들어와서도 그런데 요즘 인터뷰하는 거 보면 부정선거 파헤쳐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한동훈 당원 게시판 감찰해야 한다, 빨리 해야 한다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를 이제 우쪽에서 땡기는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윤석열 접견 신청했는데 자기 불어댔다고 하면서 장동혁 대표도 생각이 이게 뭐 비슷하다 얘기하고, 종편 패널 내부 총질하는 사람 정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강하게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결국은 아까 성향으로 따지면 약간 지금 윤 어게인 쪽의 성향으로 장동혁 대표를 우쪽에서 땡기고 있죠. 자, 최고위원 세 번째 양향자, 유일한 여성 최고위원으로 지금 최수진 후보를 물리치고 당선이 됐습니다. 58세의 전남 화순군 출신이고요. 삼성전자 임원 출신이죠. 유명하죠. 삼성전자 임원 출신인데 원외예요. 초선을 한번 했어요. 광주에서. 근데 국민의힘으로 한 게 아니고 처음에 원래는 문재인 대통령 영입 인사로 국회에 원래 들어와요. 그러면서 정치 시작했다가 개혁신당으로 가서 이준석 대표와 함께 하다가, 이준석 여기 양양자 원내대표 되어 있죠. 그러다가 이제 이번 총선에는 출마하지 않고 국민의힘으로 들어와서 이번 전당대회에 와서 지난 대선에도 출마했었고 어쨌든 당선이 됩니다. 여기는 찬탄파 개혁 쪽이죠.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와는 좀 생각이 다른 쪽에 있는 인물이죠. 찬탄파 양양자 최고위원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김재원 최고위원 한번 볼까요? 아이고, 많이 아시죠? 이제 61세 경북 의성군 출신의 검사 출신이고, 박근혜 정부 때도 정무수석 했었고, 자, 지금은 국회의원이 아닌데 경북에서 3선을 한 3선 출신 의원, 뭐 전략통의 꾀돌이죠. 김재원 최고위원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예. 최고위원 참 많이 했습니다. 보면 이준석 대표 시절에도 최고위원 했었죠. 그러다가 그 다음 한동훈 대표 시절에 최고위원 하고요. 그러니까 전당대회 계속 나오는 거예요. 나오면 또 돼요. 워낙 이제 라디오나 종편 프로그램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인지도도 높고, 또 삼선도 했었고, 또 전략통이라서 여기서 찾아요. 김기현 대표 전당대회 때도 나와서 최고위원이 되고, 이번에 장동혁 최고위원까지 네 번째 이번에 최고위원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이번에 만약에 장동혁 대표가 아니라 김문수 대표가 됐었다면 더 힘을 받았겠죠. 왜냐하면 지난 대선 때 김문수 후보의 비서실장을 하면서, 이 사진은 이번에 김문수 후보가 전당대회에 나와서 국민의힘 당대에서 농성을 하잖아요. 그때 옆에 앉아있는 모습이에요. 사실은 김문수 후보의 비서실장을 하면서 많은 역할을 했었죠. 보면 이렇게 성향을 이렇게 제가 적었는데, 옛 친윤인데 비주류의 성향이 좀 강한데요. 그러니까 보면
당시에 김문수 후보 대선 후보 때도 딱 옆에 붙어서 결국은 한덕수와의 단일화 파고를 넘고 김문수 대선 후보가 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우죠. 근데 또 상대 쪽 입장에서는 김재원 최고위원이 막 김문수 후보를 조종한다. 그러니까 너무 막 본인이 욕심이 많아서 뭐 내년 지방선거 때 대구시장이나 경북지사 나오려고 그러려고 막 김문수 후보를 막 힘들게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비판도 많이 받았었는데 어쨌든 본인 힘으로 최고위원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사실 이번에 가장 어렵게 됐죠. 자칫하면 떨어질 뻔했어요. 예. 김근식 후보가 이제 떨어졌는데 김근식 후보와 0.17% 1367표밖에 차이가 안 나게 됐거든요. 경험도 많으니까 어떻게 또 돌파한지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여기도 분명히 의결권이 있는 최고위원입니다. 우재준 의원 볼까요? 가장 젊어요. 청년 최고위원이니까 그렇겠죠? 37세 대구 출신 변호사를 지냈고 초선입니다. 대구 북갑에서 하고 있는데 청년 최고위원 딱 2명 나왔거든요. 후보 이번 전당대회 때. 예. 손수조 후보와 우재준 후보. 손수조 후보는 김문수 후보 쪽과 러닝메이트로 나왔고 우재준 후보는 자타공인 한동훈계죠. 아주 간신히 이겼어요. 그런데 사실은 주류 쪽에서는 손수조 후보가 될 거라는 분석도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결국 대구 TK 쪽에서 많이 좀 밀었던 것 같고 한동훈계도 있지만 TK 쪽에서 지지를 하면서 0.96%포인트짜리로 차로 됐습니다. 한동훈 대표 그래도 본인 계가 유력이 되면서 이거 이제 두 사람이 최근에 만났다고 며칠 안 됐어요. 이번 주에 만나서 이렇게 사진을 찍는 모습인데 유일하게 한동훈 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지도부 중에서 아까 보신 김근식 후보가 아깝게 김재원 후보에게 떨어지면서 한동훈 계가 한 명만 들어왔고 어쨌든 성향으로 보면 양양자 후보와 함께 좀 개혁적인 성향으로 볼 수 있을 거고요. 사실은 최고위원이 한 명 더 있어요. 지금 이제 전당대회를 뽑힌 최고위원들 제가 5명 설명을 해드렸고 신동호, 김민수, 양양자, 김재원, 우재준. 한 명은 뭐냐면 장동혁 대표가 한 명의 최고위원을 지목할 수 있습니다. 여당에서는 계속 전환길 시켜라 요즘 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장동혁 대표가 전환길 씨는 밖에 의병처럼 밖에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직 발표를 안 하고 있는데 조만간 발표를 할 거죠. 근데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본인의 색채를 드러낼 대표적인 인사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명직 최고위원 전에 본인의 색채를 일단 좀 가늠할 수 있는 인사를 하나 단행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입니다. 정책위 의장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당의 정책에선 총괄, 그러니까 원내대표와도 합을 맞춰야 되고 당 대표와도 합을 맞춰야 되고 옛날에는 원내대표와 정책위장이 러닝메이트로 선거에 나왔었는데 이제는 당대표에게 조금 더 힘이 실리면서 당대표가 원내대표와 상의를 해서 정책위장을 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김도읍 정책위장 됐을 때 시끌시끌했습니다. 왜 시끌시끌했냐? 일단 볼게요. 프로필 61세의 부산이에요. PK 부산이고 검사 출신이고 4선 상당히 중량감. 예전에 정책위의장을 했어요. 언제? 한참 전에. 언제? 이준석 대표 때. 이준석 대표 시절에 정책위의장을 한번 지냈는데 그 이후에 원내대표 후보군으로 계속 오르거든요. 안 나와요. 안 나오고 이번에 다시 이거 아무래도 원내대표가 정책위의장보다는 더 힘이 세니까 원내대표라는 거는 의원 중에 대장이라는 거니까. 그런데도 안 나오고 있다가 이번에 정책위의장 장동혁 대표가 손을 내밀었는데 정책위의장으로 이번에 됩니다. 그런데 이게 또 화제가 된 게 왜냐면 사실은 한동훈 대표 시절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시절에도 그렇고 사실은 김도읍 정책위의장을 원내대표로에 좀 출마를 했으면 그게 무슨 얘기예요? 한동훈 대표 본인 쪽과 함께 손잡고 좀 원내대표에 출마했으면 하는 러브콜을 많이 보냈거든요. 근데 본인이 계속 고사를 해요. 이준석 대표와도 여전히 가까운 사이고 한동훈 대표와도 사실은 나쁜 관계는 아닌데 어쩌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약간 중도 쪽에서 좀 보수 중에는 중도 개혁 쪽의 성향을 많이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러브콜을 보냈는데 결국 원내대표는 나오지 않고 이번에 장동혁 대표가 손을 내미니까
그 손을 잡았습니다. 김동연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뭔가 정책적으로 민생 유능정당 중도 쪽으로 와야 한다라는 생각을 지금 믿고 간 겁니다. 자, 사실은 황교안 대표 시절에 언제예요? 황교안 대표가 옛날에 자유한국당 시절 때 비서실장을 지냈어요. 비서실 지냈는데 당시에 김도읍 비서실장이 황교안 대표가 정광훈 목사가 친해지고 자꾸 장외로 나가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계속 하거든요, 내부에서. 근데 결국 그러다가 이제 비서실장직을 그만두는데, 어쨌건 약간 중도 성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약간 강성층에서는 뭐야요, 장동혁 뽑아놨더니, 어떻게 이런 지금 한동훈 대표와도 친한 이런 사람을 시켜라고 하면서 공격도 장동혁 대표까지 공격을 많이 받았는데, 장동혁 대표가 조국 저격수였습니다 하면서 밀어붙였죠. 법사위원장 시절에 조국 사태가 터지면서 조국 대표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많이 했던 의원이기도 합니다. 자, 김도읍 정책위원장 인선을 하면서 장동혁 대표는 어제 제가 살짝 말씀을 드렸지만 장동혁의 미래 중에 중도 쪽으로 조금 일단 손을 내민 겁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봤던 김재섭 의원이나 김용태 의원도 상당히 김도읍 정책위의장 인선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게 평가하면서 장동혁 대표가 조금 중도 쪽으로 가려는 것 같다라고 하고, 그러고 보니까 오세훈 서울시장도 장동혁 대표의 인선에 대해서 꽤 높게 평가를 하더군요. 중도 쪽으로 가려고 하는 의지가 보인다. 그러니까 중도 개혁의 의지가 보인다라는 평가를 받게 된 인사가 바로 김도읍 정책위의장. 근데 또 일각에서는 너무 이쪽 보수 쪽, 중도 쪽으로 하는 거 아니냐라는 강성 지지층이 조금 이제 이게 뭐야 하는 목소리를 듣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던 인사입니다. 자, 성향으로 한번 이번 국민의힘 지도부를 이 9명 앞으로 이제 모든 이슈마다 이 9명이 이제 머리를 같이 맞대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이슈든, 뭐 여당하고 싸우는 이슈든 아니면 야당 내에서 이슈가 벌어지든 누구 하나를 징계를 하든, 뭐 징계는 이제 윤리위가 있지만 어쨌든 최종 올라올 거니까 공천을 어떻게 하든 모든 건 이 9명이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때 성향을 한번 볼게요. 장동혁 대표가 이제 보수 쪽에, 여기 보면 진보고요, 중도, 보수까지 쫙 스펙트럼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자, 송원석 원내대표는 지금 장동혁 대표보다는 약간 이제 보수 쪽에서는 중도에 가까운 보수 쪽, 일로 위로 올릴게요. 쪽 보수다 볼 수 있어. 뭐 큰 차이는 없어 보이고, 큰 차이 없어 보이지만 어쨌건 자 보고, 그 다음에 좀 비슷한 사람이 보시면 신도, 아까 예친윤 주류들 비슷한 보수 쪽 이거 볼 수 있고,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뭐 크게 다르지 않는 요 정도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양양자 최고위원이 이제 중도 쪽으로 좀 더 가 있는, 조금 더 중도 쪽.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이 중도 성향으로 좀 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요 두 사람만큼은 아닌 것 같고, 약간 이제 조금 더 이제 이쪽으로 오는 것 같고, 요 정도로 지금 같이 비교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이제 가장 지금 이제 보수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요 정도 스펙트럼 속에서, 여기 이제 장동혁 대표가 누굴 지목할지 모르겠네요. 그죠? 이거를 여기로 지목할지, 이제 여당은 전환기심이 일로 가는 거고, 아니면 뭐 더 중도 쪽으로 한다면 일로 가는 거고, 요건 아직 이제 한 명이 남은 거죠. 그럼 여기 모르니까 일단 밑에 놓고, 제가 일로 가볼까요? 이게 보시면 하여튼, 여기 요쪽이 이제 조금 이제 장동혁 대표를 중도 쪽으로 끌고 올 인물들이고, 자, 이제 여기를 이제 보수 쪽으로 끌고 갈 인물들이고, 근데 장동혁 대표를 뽑았던 지지층의 상당수는 여기에도 많이 몰려 있는 지금 상황이고, 그죠? 근데 장동혁 대표는 이들이 약간 이쪽에 있다 보니까 주류들이, 그러니까 여기로 더 끌고 오려고 하는데, 지금 이들이 원하는 만큼 장동혁 대표가 올 것 같진 않고, 지금 생각으로는, 그죠? 하지만 더 이상 여기로는 가지 않도록 이들이 끌어당기는 역할을 하는, 좀 이러면 이해가 되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김장전쟁이라고도 하던데, 그럼 여긴 지지층과 여기는 아니 일로 와야지, 다시 더 와야지 라는, 어떻게 보면 여기와 여기는 계속 좀 갈등이 있을 거고, 내부 회의를 하게 되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결정을
하겠죠. 특히 원내대표와 당대표. 여기서 이제 결정을 할 건데 때로는 이쪽으로 가기도 할 거고 때로는 이쪽으로 가기도 하는 결정을 아마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당히 재밌겠는데요. 지금 제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죠? 최고위원 회의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요 사람을 어느 쪽으로 이제 시킬지도 상당히 궁금해지네요. 예. 자, 장동혁 대표가 당직 인선을 아직 다 하지 않았지만 핵심 인물, 핵심 두 자리를 했거든요. 장 대표의 좀 성향도 좀 알 수 있는 자리인데, 자, 가장 중요한 자리는 당 대표가 행사할 수 있는 인선 중에 가장 중요한 자리는 바로 사무총장입니다. 당의 살림을 총괄하고 특히나 이제 내년 지방선거 공천할 때 공천을 당연직으로 공천위원회에 들어가게 되는 사무총장에 49세의 젊은 재선 의원 정희용 의원을 시켰습니다. 경북 고령 성주 7구, 그러니까 TK 출신, TK의 지역구를 지금 갖고 있고 국회 보좌진 출신. 뭐냐면 당 생활을, 국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전략이 좋죠. 뭐 형동생하는 사이예요. 평소에는. 왜냐하면 국회 들어와서 원내 대변인 했잖아요. 와서 원내대표들이 계속 장동혁 대표를 데리고 쓰거든요. 대변인으로. 그때 같이 대변인도 하고 요 수석할 때 대변인도 하고 또 원내대표 비서실장을 해요. 정의용 총장이. 그때 또 대변인이라고 하면서 워낙 친한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친정체제를 구축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된 겁니다. 늘 그렇죠. 사무총장은 늘 당대표가 가장 믿을 수 있는 대표의 신복을 사무총장이 시키기 마련이니까요. 자, 그럼 비서실장은 누가 됐냐면 박준태 의원이 됐어요. 초선 비례대표인데 44 서울 출신의 보좌관과 행정관. 뭐냐면 정당 생활, 국회 생활을 오래 해서 뭐 재선 초선밖에 안 됐지만 그래도 이 정치를 잘 알고 여야 관계를 잘 알고 당 내부 상황을 잘 알고 거기서 전략을 짤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비서실장을 했습니다. 여기도 뭐 형동생 하는 사이, 예, 또 친한 사이죠.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약간 젊은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당으로 만들기 위해 약간 여기서는 조금 이제 세대 교체 느낌으로 본인 주변은 젊게 지금 포진을 하고 강하게 맞서 싸운다는 느낌을 내기 위한 인선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야 지도부가 완성이 됐습니다. 한눈에 제가 비교를 쫙 해드리겠습니다. Don't to the news. 자, 박사님들 어서 오십시오. 자,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여야 베스트 11이 짜여졌습니다. 자, 베스트 11 어떤 11명의 선수가 출전을 하게 될까요? 딱 비교해 보시면 한눈에 이들이 지도부구나 아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뭐 스트라이커죠. 정청래, 장동혁 양쪽 다 스트라이커인데 또 공교롭게도 충청입니다. 지방선거 때 충청 중요하죠. 지금은 충남지사, 충북지사, 대전시장이 모두 국민의힘이에요. 자, 투톱입니다. 서울의 김병기 원내대표와 TK 송원석 원내대표가 투톱으로 함께 뛰게 되죠. 원내대표들끼리고요. 자, 볼까요? 그 다음에 최고위원들끼리 맞붙게 될 겁니다. 자, 서울 수석 최고위원은 김민석 총리가 총리로 가면서 이어받은 전현희 최고위원과 양쪽 다 서울이 수석 최고위원끼리 맞붙었네요. 그죠? 서울시장 중요하죠, 내년에. 그리고 한준호, 양쪽 다 경기네요. 이번엔 또 한준호 최고위원과 김민수 최고위원이 양쪽 다 있고요. 그 다음에 볼까요? 경기 김병주 최고위원과 양양자 호남 출신의 양양자 최고위원. 경기에 이현주 최고위원도 있네요. 이현주 최고위원과 TK의 김재원 최고위원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십니까? 좀 한번 나중에 다시 한번 분석해 볼게요. 그 다음에 좀 뒤에 있는 최고위원들 볼까요? 충청의 황명선 최고위원과 자, TK 우재준 최고위원, 호남의 서삼석 최고위원과 여기 한 명 비어 있어요. 아직 최고위원 지목을 안 했거든요. 여기 하면 누가 될지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3백을 한번 볼까요? 정책위의장. 예, 정책위의장. 정책을 책임질 수 있어. 정책으로 뒷받침할 사람. 민주당 정책위의장 한정혜 서울이고요.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도읍 부산이죠. 자, 그리고 당의 살림을 책임질 최종 수비수 사무총장 충청의 조승래 사무총장과 국민의힘의 TK 정희용 사무총장, 그리고 골키퍼는 당대표 가장 최전방에서 싸울
당대표를 늘 지근거리에서 보좌 할 당대표 비서실장. 서울의 한민수 비서실장과 서울의 비례대표 서울의 박준태 비서실장이 맞붙게 됩니다. 제가 일로 가볼게요. 보십시오.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공격수 장동혁, 정청래, 송원석, 김병기 쫙 붙어요. 중원은 누가 더 셀까요? 신동욱, 김민수, 양양자, 김재원, 우재준, 네, 전현희, 한준호, 김병주, 이현주의 황명선, 서삼석, 그리고 백 수비수 정희용, 한정혜, 조승래. 지역으로 보면 충청 바로 정면 승부고, 서울 TK, 그다음에 여기는 서울 경기 여기는 수도권이 많고요. 여기는 서울 경기 호남 TK 다 치럽게 되어 있고, 백 충청 호남과 TK, 그리고 서울 충청 PK TK. 아무래도 영남 쪽에 조금 더 강세긴 하네요, 국민의힘이. 자, 보셨습니까? 이거는 한번 쭉 정리를 해보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정리를 해본 겁니다. 지방선거 베스트 11은 정해진 거예요. 어느 팀이 이길 것 같으십니까? 자, 퀴즈 나갑니다. 현재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 의결권을 갖고 있지 않는 인물은 1번 신동욱, 2번 김민수, 3번 김근식, 4번 김재원. 정답 아시는 분은 밑에 영상에 댓글 남겨주시면 5분 추첨해서 선물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복잡한데 궁금하다라는 이슈 댓글로 좀 많이 남겨주시면 그중에 제가 꼭 한 명 선출해서 풀어도 드리고 선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죠? 평일 오후 7시 뉴스, 주말 오후 3시엔 동인가 뉴스터디.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들 어서 오십시오. 그냥 가시면 안 되죠. 300일의 퀴즈 정답 보고 가십시오. 이번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미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제가 정리해 드렸는데 성과 3가지 말씀드렸는데 그중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답은요. 전시작전권 환수 안 됐죠. 네, 이거 아직 내용이 없습니다. 많이 맞춰주셨는데요. 첫 번째 정답자님은요, 다니엘 팡님. 정답 4번 맞춰주셨고요. 평소 채널의 뉴스 기사만 보다가 우연히 동행과 뉴스터디를 알게 됐는데 어려운 내용도 쉽게 알려주셔서 앞으로 계속 시청하려고 합니다. 잘 부탁합니다. 자, 새로 들어선 신규 박사님이군요.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자, 두 번째 정답자님은요, LIM 스타 림스타님이십니다. 300회 축하드립니다. 동행 하트 보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300회. 여러분도 덕분입니다. 세 번째 정답자님은요, 샤인경님입니다. 너무너무 설명 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트 3개, 4번 축하드립니다. 네 번째 정답자님은요, EUYBAI 최님, CHOI님입니다. 항상 쉽게 팩트 정리하는 방송 감사드립니다. 정답 4번 잘 맞춰주셨습니다. 자, 마지막 정답자님은요, 두구두구두구 미랄 패밀리님. 좌우 치우치지 않고 정말 궁금한 점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좌우 치우치지 않고 뉴스 열심히 만들려고 노력하니까요, 꼭 채널A, 뉴스A도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야, 정치 뉴스 통틀어 1등이라고 해주셨는데 1등! 미랄 패밀리님 마음속에 있는 1등 자리 뺏기지 않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정답자님은요, 채널A 뉴스 유튜브 채널 가셔서 게시물 클릭하시면 선물 받는 방법 나와 있거든요. 꼭 선물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네, 박사님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